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 이제 6월 넷째 주, 21년 6월 넷째 주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눈물의 손절매 종목. 슬프네요. 말할 때마다 슬픈데 눈물의 손절매 종목. 그것도 손실폭도 큽니다. 눈물의 손절매 종목인 셀바이오텍.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6월 17일 날 아까 이제 첫 번째 영상 요번 주말 이제 매매일지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가비아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보신 분은 가비아는 훈훈합니다. 가비아는 실적 이익을 보고 또 이익을 실현한 훈훈한 내용이니까 앞에 영상 안 보신 분은 앞에 영상도 봐주시고 이 셀바이오텍은 이제 눈물의 손절매 슬픈 종목인데요. 거래도 간단합니다. 거래 금액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2017년 12월 19일 사서 21년 6월 17일 딱 판, 이렇게 딱 사고 팔고 간단한데요. 금액은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했다가 한 45%를 손해본. 그럼 이 회사에서 왜 손해를 받느냐?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19일 날 이제 매수를 했는데 2017년 12월 19일 날 먼저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2017 이건 이제 주 단위 차트인데요. 2017년 12월 정도 주가가 뭐 월 단위로도 보면 이제 흐름은 이렇게 막 굉장히 저렴하던 회사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급격히 회사 실적이 좀 상승하다가 이제 좀 하락하고 저는 자, 2017년, 아까 몇 월이었냐? 네, 2017년 12월, 요때쯤, 오르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산 셈도 되네요. 이제 한참, 이제 막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상승할 때쯤에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샀는데, 어떻게 보면 흐름상 뭐 이때쯤 샀으니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 37,750원, 최근 최고가는 7만원대까지 올랐었네요. 7만원대까지 올랐다가 꽤 하락했고, 반등하고, 그리고 이제 가치에 비해서 저렴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샀겠죠. 그래서 자본 대비 매출액이 꽤 높음. 그러니까 이제 자본 대비 매출액이 높다는 건 회사가 가진 재산이 있는데 가진 돈에 비해서 막 자금력을 막 투입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진 재산이나 자산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매출액이 잘 나온다. 그러니까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거의 자기 자본만큼 매출이 나옴.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100억이면 100억을 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한번 2017년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역시 제가 자주 애용하는 그 아이투자닷컴의 유료 서비스. 이거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 2000 손익계산서 이제 개별 재무제표로 보고 있는데 연간 2017년도 자료를 보면 589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순익은 182억 정도. 근데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면 2015년도에 500억 정도 유동자산에 자본이 한 700억 정도. 자본이 한 700억인데 매출이 그래도 꽤 잘 나오는. 그래서 그 셀바이텍이 2015년에 한 500억 정도 매출이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자본 대비 매출이 꽤 잘 나오는 그런 회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매물을 보면 또한 회사의 경쟁력과 인지도 때문인지 매출 총이익 또한 굉장히 높음. 매출 총이익이 높다는 거는 제품의 원가만 뺐을 때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매출 대비 원가율이 20%밖에 되지 않음. 네, 어차피 재무제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00원에 팔면 이제 20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가는 사실 얼마 없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좋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겠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셀바이텍이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듀오락 아시죠? 우리 흔히 먹는 그 유산균 듀오락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그 듀오락의 이제 그 브랜드 인지도나 기술력을 제가 높게 본 거죠. 듀오락이라는 이제 기술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게 팔 수 있고 비싸도 많이 사주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중 코팅 기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송일국 씨 뭐 새 아들들이 막 광고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고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로 여겨짐. 고평가이지만 워낙 성장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높다고 여겨짐. 여기서 이제 말한 고평가라는 건 PER이나 PBR로는 사실 저평가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015년 17년도 보면 그때 당시 퍼가 한 20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낮은 건 아니었죠.
네, 퍼가 20 정도 됐었고, 뭐, PBR 같은 경우가, 약간 자기 자본이 한 700억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 시가총액이 뭐, 한 3천억 됐으니까, 사실 PBR도 한 3, 4 이상 돼서 7, 5, 35, 한 5 정도 되는 거니까, PBR도 뭐 사실 저평가는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도 성장률이 높고, 듀오락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으니까 좋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ROE가 20이 넘기 때문에 그 20이 넘는 ROE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전마진을 고려해. 안전마진을 너무 안 고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안전마진은 이제 ROE가 20인데 20까지 유지는 못해도 18%를 유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가정을 하고 1차 목표가를 57,000원, 2차 목표가를 75,000원, 3차 목표가를 99,000원으로 설정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분산 매도를 또 하니까 이제 매도를 이렇게 나눠서 설정했는데 1차 목표 57,000원 정도 되면 1차적으로 좀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이때쯤에 2017년 12월쯤에 이렇게 이제 한 37,750원에 이렇게 37,650원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근데 또 올라요. 그래서 주가가 오릅니다. 올라서 그 다음날 최고가 그 2000, 이게 지금 월 단위군요. 월 단위인데 주 단위로 한번 볼까요? 주 단위로 보면, 주 단위로 보면 너무 좀 영상이 그냥 월 단위로 보겠습니다. 월 단위로 보면 그래서 이제 최고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요 사고 최고가가 이게 55,900원. 아, 왜 목표가를 왜 57,000원으로 잡았어? 아, 55,000원으로만 잡았어도 그냥 매도했을 것 같은데. 아, 55,900원까지 올라요. 진짜 이렇게 55,900원. 1,100원만 더 오르지. 1,100원만 더 올라서 57,000원 됐으면 아, 내가 팔았을 텐데. 아, 그 일부라도 이익 실현을 했을 텐데. 아, 55,900원까지 오르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어딨어. 아, 네, 하여튼 슬픕니다. 슬픈데 하여튼 55,900원까지 올랐다. 제가 사고 37,650원에 사고 57,000원을 목표로 했는데 55,900원까지 올랐다. 이런 슬픈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주가가 쭉쭉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적도 떨어집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내가 산 건 ROE를 그 20에서 이제 좀 안전하지는 했다고 생각하고 18 정도는 유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ROE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최근 ROE 보이시나요? 3이 안 됩니다. 3이. 퍼 보이시나요? 60. 야, 이게 뭡니까 이거 ROE. ROE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야, 이거 순이익이 근데 2017년 제가 산 게 그냥 180억 정도 되고 2018년까지는 순이익이 오릅니다. 190억 정도. 근데 확 떨어져요. 72억, 32억, 28억. 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저는 근데 좀 다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왜 자꾸 목표 이 최고가가 55,900원까지 이거 올라간 거 요것만 생각이 날까요? 참 슬픕니다. 슬픈데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도 떨어지면 실적이 왜 떨어지느냐? 그래서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를 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8년까지는 그래도 그 주가는 떨어져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굳이 팔 이유가 없었죠. 근데 19년 들어서 왜 떨어지느냐? 현 18,100원. 슬픕니다. 18,100원. 37,750원에 샀는데 최근 최고가는 55,900원. 아, 이거 적어놨네요. 이거 적으면서도 슬펐을 것 같아요. 목표가 57,000원인데 55,900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 주가가 최저점을 돌파해 계속 하락의 원인 파악에 나서게 됨. 셀바이오텍에서 아메이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매출 타격이 크다 함. 아메이라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셀바이오텍이 유산균을 납품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종료가 됐나 봐요. 협상을 좀 잘 하지. 왜 종료를 했어요. 아메이에 연 200억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며 분기 매출 50억이 낮아졌다 함. 고정비와 상관없이 순수 매출 감소이기 때문에 분기 매출은 50억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거의 반인 25억이 감소한 결과를 낳음. 새로운 거래처 확보가 중요하게 보여짐. 그러니까 듀오락인 브랜드의 브랜드 인지도나 기술력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출의 상당 부분은 아메이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또 저는 제대로 몰랐고
또 그 아메이가 거래가 끊겼다는 거를 빨리 알 수는 또 없었기 때문에 이 실적과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현재로도 순이익 상황이 좋고 현 주가 수준으로 보여지는 배당 순이익률이 약 1%, 1.5% 정도 되기에 배당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아무래도 순이익이 확 줄어드니까 2019년 돼서는 이제 배당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한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절반 전에는 한 3% 됐다고 본 거겠죠. 이 주가일 때. 그럼 배당도 받는데 굳이 뭐 팔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배당이 절반으로 줄어도 1.5% 이자는 받는 셈이 되니까. 주가를 매도하기에 다소 아까운 부분이 있음. 현재 상태로 보면 자산 대비 고평가, 수익 대비도 고평가, ROE 대비도 고평가, 배당 수익 대비는 그냥 적정가 정도임. 슬픕니다. 쓰면서도 슬펐을 것 같아요. 투자 매력은 전혀 없으며 좀 너무 가혹하게 썼다. 이거 내가 썼지만 이렇게까지 보유 매력도 크지 않음. 너무 죄송해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안정성이 너무 좋기에 관련 기술력 확보 및 회사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라. 안정성이 좋다는 건 거의 빚이 없어요. 셀바이텍이 고평가지만 빚이나 그 회사가 매출이 줄어들거나 단기간에 순이익이 떨어졌다고 휘청하고 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까 또 아이투자금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요게 이제 아이투자금에 여기 네, 죄송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금융원가 이자 비용을 이자 비용이 없죠? 어우, 야,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자를 안 냅니다. 야, 오히려 이자를 받아요. 와, 현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구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메이와 거래가 끊겨서 그렇지 회사는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아메이가 크죠. 아메이가 큽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관련 기술력 확보 및 회사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려 함. 이건 뭐냐면 아메이랑 다시 계약을 좀 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랑 다시 잘 하셔서 이제 거래를 다시 좀 하세요. 네, 아니면 아메이에서 놓치는 매출만큼을 다른 데서 좀 매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혹하게 썼다. 근데 또 회사가 좀 매력도가 너무 떨어져 향후 회사의 운영 방안에 개선이 안 보일 경우 오히려 매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여겨짐. 반대로 향후 새로운 거래처 확보 및 매출 증대를 이룰 경우 오히려 재매수 시점이 올 수 있다 보여짐. 그러니까 새롭게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매출 증대를 일으킨다면 오히려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니까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2019년 7월 그리고 지금은 2020년 7월이 다가오죠. 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7월이 다가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네, 요거를 운영 방안을 개선하지 못한 것 같아요, 2년간. 네, 그리고 아직 새로운 매출이 실질적으로 확 높아지는 걸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회사를 계속 들고 가야 하느냐, 이거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제 PBR이, 그러니까 순자산이, 이제 PBR이 지금 1이 넘고 2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PBR이 1이 안 되면 그냥 어차피 자산 대비로는 저평가니까 그냥 한번 계속 회사를 믿고 기다려 본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좀 회사 자산 대비도 높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이 회사를 계속 갈고 가는 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 회사가 잘 된다는 보장을 내가 과연 확신할 수 있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매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PBR이 1이 넘고 요번에 좀 느낀 거는 뭐냐면 어떤 회사의 경쟁력, 특히 성장주라고 할 수 있죠. 사실 PBR이나 PER이 높은데도 이 회사를 산 건 이 회사의 ROE가 최소한 18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술력이나 ROE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 회사를 샀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PBR이 1 이하라면 안전마진이 확보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BR이 1 이하면 좀 안심하고 좀 기다려볼 수가 있을 텐데 손해는 아니다, 손해는 안 본다 이런 생각으로 기다려볼 수 있는데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못하면 PBR이 낮은 회사를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PBR이 정말 높은 회사를 사려면 이 ROE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내 확신이
굉장히 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눈물의 손절매를 했습니다. 네,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면 이 손절매 하면 그냥 손해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쨌든 500만 원에서 손해를 보고 270만 원 매도해서 이 금액이 남았잖아요. 이 금액을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냥 손해지만 이 종목을 다른데 이제 또 투자를 해야죠. 이제 또 비슷한 더 나은 종목. 이 회사의 기대, 물론 이 회사가 나쁜 회사가 절대 아니고 이자 비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뭐 대장암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또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매출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그걸 기다리기에는 새가슴이라 그것만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워서 차라리 이 금액을 회수해서 다른 종목에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되진 않지만 이 금액으로 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소개할 종목인데요. 그럼 어떤 회사를 샀을까?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저희 투자 일지를 보면서 그냥 재밌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가비아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투자 일지를 보시고 그냥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그냥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손해본 거 보셨잖아요. 절대 제가 종목 추천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삼아 또 재미 삼아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럼 과연 이 돈으로 뭘 샀느냐? 그건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또 재밌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종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